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숙명여자대학교의 2024학년도 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성신여자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숙명여자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면접형 전형으로 통일해버렸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와 관련해 면접형 전형으로의 통일 이유와 함께 여러 입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으니 성신여자대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신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입시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및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원 전형이 서류형에서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원 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두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므로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할 때 면접 여부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되곤 했는데, 올해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면접형 전형이 됨에 따라 여러분께서 어떤 기준으로 두 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 팀장이 2025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렸으니 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성신여자대학교도 2025학년도 전형 계획과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상 차이는 없어서 기타 변화사항 역시 해당 콘텐츠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성신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도 2025학년도에 무전공 선발을 하는 창의융합학부를 신설하였습니다. 2학년 전공 배정 신청 시에 각각 간호사범 계열을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 첨단 분야 전공만 신청할 수 있는 첨단 분야 전공, 예체능 전공만 신청할 수 있는 예체능 전공으로 나뉘며 수시 모집에서는 모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타 모집 단위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의 선발 인원을 조정하였는데, 모든 모집 단위에서 고르게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다기보다 기존의 선발 규모가 컸던 AI 융합학부 등의 일부 모집 단위에서 살벌하게 모집 인원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이처럼 모집 인원이 많이 줄어든 전공일수록 창의 융합학부 신입생들이 2학년 진학 후에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전공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융합보안공학과나 AI 융합학부처럼 3분의 1 이상으로 모집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는 입결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모집 단위들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집 단위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드리자면, 경영학부는 경영학과로,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는 청정신소재공학과로,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는 소비자산업학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오늘 콘텐츠에서는 바뀐 최신 모집 단위명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작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성신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입결 자료는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처에서 공개한 공식 입결 자료 및 대학 어디가 출처 데이터를 토대로 제작하였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경우 실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모집 단위별로 반영 교과를 다르게 지정하고 있으며, 필수 지정 교과를 한 과목 이상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모집 단위가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으나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의융합학부 자유전공에서 선택교과란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선택 지정 교과가 사회교과 또는 과학교과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적을 산출해보았을 때 사회과학 중 성적이 더 좋은 교과를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시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성신여자대학교 입결 자료는 선택교과나 모집 단위별 반영 교과를 적용한 데이터가 아니라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들이 성적 데이터라서 내신 데이터만으로는 실제와 조금은 간극이 생길 수 있고, 정확한 사항은 환산 점수를 계산해서 비교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입결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 및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함께 학생들이 많이 고려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 전형 방법입니다. 교과 90%, 출결 1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방식은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선발 인원이 2025학년도에 들어 많이 늘어났다고 보일 수 있는데, 사실상 이는 창의융합학부의
학생들이 신설에 의함이고 상위 융합학부의 인원을 제외하고 기존 모집 단위만 보면 오히려 51명가량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말씀해드렸다시피 기존에 선발 규모가 크던 모집 단위들이 희생이 있었고요. 간호학과에서 기존에 인문 자연계열을 분리 모집하다가 2025학년도부터는 통합 모집을 실시하는데 통합 선발 모집 단위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자연계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간호학과에 해당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는 과학 성적을 놓고 계산하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해드렸지만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카드를 함께 고려하는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출결 상황을 반영하는 전형이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가장 널널한 전형입니다. 일단 출결은 큰 영향이 없어서 사실 교과 100%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입결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모집 단위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르기는 한데 2024학년도에 들어 인문계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합 6에서 2합 7로 완화되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80% 정도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편이고 전원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모집 단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에게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도 비슷한 느낌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수능에 자신이 없는 여학생들이 선택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도 합니다. 다만 2024학년도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든 성신여자대학교처럼 부담이 없든 아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든 간에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인원 및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를 통해 내신을 커버하고자 하는 학생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무난하거나 없는 전형의 경우 내신은 높지만 모의고사 수능에 대한 걱정이 많은 학생이 주로 지원한다는 경향성이 있을 뿐 각 학교의 전형별로 주고받는 영향은 그렇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 그리고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분포 자료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일반적으로 2등급 초중반대 여학생들이 합격하는 전형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프랑스어문 문화학과와 사회교육과를 보면 4등급 전후의 학생들이 합격한 것을 알 수 있죠. 2024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를 꾸준히 보고 계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숭실대학교, 광운대학교도 그렇고 유독 2024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펑크가 많이 나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만 해도 2024학년도로 넘어오면서 모집 인원은 큰 차이가 없는데 지원 인원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펑크가 나기 더 쉬워진 구조입니다. 지원 인원이 적으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인원도 적어질 것이고 총합 번호가 똑같이 돈다고 했을 때 더 뒤쪽 내신 라인까지 합격 번호가 돌 가능성이 커지겠죠. 2023학년도 유아교육과 5.19등급 합격 사태는 충원이 상당히 많이 돌아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 인원 대상으로는 모두 합격이 주어졌기 때문인데 2024학년도 프랑스어문 문화학과와 사회교육과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 수험생들이라면 거의 모두 합격 번호를 받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유아교육과 입결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것을 봤을 때 지난해 펑크가 발생한 모집 단위에서 똑같이 펑크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사항을 이 팀장이 꾸준히 강조해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쟁률은 모든 모집 단위에서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입결은 그렇게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말씀해드렸다시피 수능에는 다소 자신이 없지만 성적이 좋은 여학생들이 해당 전형을 고려하고 또 지원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지원군이 성격에 대한 정성적인 고민 및 평가가 중요하지 수치적으로 지원 인원 및 경쟁률의 감소가 반드시 입결 하락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인문계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국수형 탐 중 2개 영역합 6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에서 국수형 탐 중 2개 영역합 7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완화되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의 영향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면접형 전형으로 전환하면서 성신여자대학교 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모두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었고 이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의 변화와 동일합니다. 또한 면접형 전형 전환 이유 역시 숙명여자대학교에서와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이 있으니 우선 같은 여자대학교인 숙명여자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이 팀장이 해당 사항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성신여자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내신이 준수하고 비교과도 그럭저럭 괜찮은 일반고등학교 학생들,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은 내신보다는 비교과가 강한 비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전반적인 학업 수준이 높은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쓴다고 통용되어 왔습니다. 일반고등학교 학생들도 생활기록부 및 면접에서 진로 역량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
전형에서 충분히 승산을 거둘 수 있고 이 팀장과 솔루션을 진행했던 학생들 대다수도 많이 합격을 했는데 질에 겁을 먹은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성신여자대학교에 상향을 쓰고 싶은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은 면접을 통해서 부족한 내신 서류를 커버해보고 싶은데 막상 또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서 비일반고등학교 학생들과 비교감이 면접을 경쟁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딜레마에 빠져 그냥 다른 대학을 선택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 및 환산 점수, 비교과 상중하 수준, 지난 입결 등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도 면접을 통해 뒤집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며 어떤 전형에 지원할지 몰라서 튕겨나가는 수험생들을 붙잡으려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둘 다 전형 방법이 똑같고 면접이 결국 있으니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를 보고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 중 본인이 강점을 가진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전형이 성격에 맞게 지원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서류형 전형의 경우 지원이 용이하고 내신이 비교적 높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보통 안정에서 하향을 쓰는 케이스가 많아서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 충원율이 높습니다. 면접형 전형의 경우 앞서 말했듯 면접을 통해 뒤집고자 하는 상향 지원 학생들이 많아서 비교적 해당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열망이 큰 학생들이 많은 편이고요. 한편으로 또 그렇게까지 간절하지는 않고 진학하면 좋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해당 대학 및 전공에 실제로 진학하고 싶다고 의지가 피어오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면접형 전형은 해당 대학에 대한 충성 지원군을 모집하기 용이한 전형입니다. 따라서 성신여자대학교나 숙명여자대학교나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통일시켰고 2024학년도의 입시 트렌드가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 서류형 분리 운영이었다면 2025학년도에는 면접형 전형에서의 면접 중요성 강화가 키워드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 그리고 해당 전형이 최종 등록자 내신 성적 분포표입니다. 간호학과 및 바이오 관련 모집 단위들 그리고 심리학과의 입결이 역시 높습니다. AI 융합학부, 경제학과처럼 한 명의 성적만 뒤로 빠져있는 경우 이 학생들은 비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겠죠. 경영학과 역시 4, 5등급대 합격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비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 해당할 것입니다. 일반고등학교 학생들께서는 2등급대 동그라미가 많이 뭉쳐있는 쪽 등급이 여러분들이 합격 라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올해는 3배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만큼 지원 학생들이 면접을 얼마나 준비하냐에 따라 입결이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조금 내신이 부족한 것 같더라도 사실 안타깝게 1, 2등 차이로 등급이 떨어졌다거나 특정 학기의 내신만 나쁘다거나 하는 식으로 본인이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라면 얼마든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독일어문 문화학과는 사실상 비일반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만 최종 등록을 했다고 봐도 되는 만큼 반드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일반고등학교,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은 비일반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2배 정도에 달하는데 모두 비일반고등학교 학생들만 뽑는 것도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해당 전형은 전형 방법의 변화는 없으나 2025학년도로 넘어오면서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창의 융합학부 신설에 따라 모집 정원들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생긴 변화로 뷰티 산업학과를 제외하고 모두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인원이 줄어들었으니 자연계열 수험생들께서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의 융합학부 첨단 분야 전공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존 첨단 분야 모집 단위 인원은 빠짐없이 줄어들었으며 다른 공과대학 모집 단위 인원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 그리고 해당 전형이 최종 등록자 내신 성적 분포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최종 등록자 내신 성적 분포를 봤을 때는 그래도 2, 3등급 라인에 주로 합격자가 분포하여 기둥 모양이 생겼던 반면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은 비교적 3등급 이후의 합격자들도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진로 역량을 가장 많이 평가하는 전형인지라 정량 내신보다는 비교과 면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보다 평균적인 입결은 낮은 편이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3등급 초중반 이전이 내신 데이터를 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드린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의 경우 기존이 2분의 1, 3분의 2 정도로 모집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 경쟁이 치열해짐과 함께 입결도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신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입결 및 2025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말씀해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창의 융합학부 신설에 따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서 살벌하게 모집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4학년도에 성신여자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합질로 완화하면서
해당 전형의 경우 사실상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영향이 미미한 전형입니다. 세 번째로 2024학년도에 전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인원 자체가 줄면서 펑크가 나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역시 일부 모집 단위에서 펑크가 났는데 매년 각 모집 단위에서 펑크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운이 영향을 세게 받기도 하고 지난해 펑크가 발생한 경우 오히려 입결이 더 확 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일반고등학교,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은 비일반고등학교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올해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면접형 전형으로 전환한 만큼 본인이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 중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깊이 판단한 이후 지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신여자대학교는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분포를 제공해주는 만큼 해당 데이터를 통해 비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영향을 고려하시고 앞쪽 데이터가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올해 면접형 전형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기존 합격 라인보다 낮은 내신을 가진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성신여자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